여러분 혹시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몇 번씩 잠에서 깨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야간뇨는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야간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귀찮은 증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제학회 정의에 따르면 잠자리에 든 뒤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어야 하는 상태를 야간뇨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간뇨 환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나 낙상 사고 위험이 1.5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매일 밤 4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밤이 두렵다는 표현까지 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교정한 지 2개월 만에 지금은 단 한 번만 깨고 아침까지 통잠을 잘 수 있게 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정리한 돈 들지 않고 효과적인 5가지 생활습관 교정법을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공감되신다면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야간뇨의 원인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간뇨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야간뇨란 잠을 자는 도중 소변이 마려워 한 번 이상 깨어 화장실을 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다녀오는 것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실제로 밤마다 잠이 자주 끊기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장기적으로는 면역력과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컨디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삶의 활력과 건강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 역시 야간뇨로 인해 수면 부족이 누적되면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야간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 같은 비뇨기 질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이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싶다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뇌로 전달됩니다. 과민성 방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광이 실제로 꽉 차지 않았는데도 마치 가득 찬 것처럼 자꾸 신호를 보내 불편을 일으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항이뇨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합니다. 그 결과 밤에도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결국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 전신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몸이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면서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고혈압 약제 중 일부는 이뇨 성분이 포함돼 있어 약 복용 자체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 질환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잘못된 수분 섭취 습관과 수면 습관이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저녁에 몰아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자기 직전에 과일과 국, 술을 즐기는 습관이 있다면 야간뇨가 쉽게 생깁니다. 또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 역시 깊은 잠을 방해해 작은 배뇨 신호에도 깨어나게 만듭니다. 결국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증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원인을 알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교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던데 그래서 일부러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십니다. 물론 수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수분 섭취를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되 저녁 식사 이후에는 가급적 수분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가운데도 낮에는 바쁘다고 거의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저녁 식사 후에 보상하듯이 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섭취한 수분이 그대로 밤 동안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전까지 약 500ml 정도의 물을 의도적으로 챙겨 마시고 점심 이후 저녁 전까지 또 500ml 정도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몸이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고 저녁 이후에는 굳이 물을 많이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저녁 식사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물이나 차, 심지어 과일 섭취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약을 드셔야 한다면 꼭 필요한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수분을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 지켜도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 습관만 바꾸셔도 밤마다 4~5번씩 화장실을 다니던 것이 2번, 많게는 1번으로 줄었다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2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저녁 식사에서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은 밥상에서 국이나 찌개가 빠지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고 하실 정도로 국물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국물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나트륨, 이 2가지입니다. 저녁에 국이나 찌개를 듬뿍 떠서 드시면 사실상 물을 한두 컵 더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국물 속에는 염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 몸이 그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결국 몸에 남은 수분이 밤사이 소변으로 몰리면서 자다가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는 저녁에 된장찌개 국물을 거의 반 그릇 이상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고쳐서 국물은 최소화하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시도록 했더니 밤마다 3번씩 일어나던 화장실 횟수가 단숨에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환자분 본인도 의사 선생님,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하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국이나 찌개를 드시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한두 숟가락만 드시는 겁니다. 혹은 아예 저녁 메뉴에서 국물 요리를 줄이고 대신 나물이나 구이, 찐 채소 같은 건조한 반찬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야간뇨를 줄이는 동시에 건강 전반에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녁 한 끼에서 국물을 줄이는 이 단순한 습관, 교정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서 통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3번째 생활 습관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선 카페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모두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 몸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도록 자극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각성을 돕는 성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을 자극해 소변량을 늘리고 방광을 자주 비우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에 두세 차례 화장실을 찾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는 나는 하루에 커피 한 잔만 마신다라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잔을 마셨느냐보다 언제 마셨느냐입니다. 실제 환자 중 한 분은 저녁 식사 후에 믹스커피 한 잔을 즐기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저녁 이후 커피를 삼가도록 권유드린 뒤로는 단숨에 야간 배뇨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환자 본인도 커피 한 잔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며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알코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단순히 소변량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면 구조 자체를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잠이 잘 오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깊은 수면 단계, 특히 렘수면과 같은 회복성 수면을 방해해 밤새 여러 차례 깨게 만들고 이 과정에서 배뇨 충동이 더욱 잦아집니다. 즉, 소주 한 잔이 수면에 도움된다는 속설은 의학적으로는 근거가 거의 없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따라서 야간뇨를 예방하려면 오후 5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 역시 저녁 식사 이후에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저녁에 마시는 음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서너 번 깼던 분들이 이제는 한 번만 깨거나 심지어 아침까지 통잠을 자게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네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다리 올리기와 부종 관리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합니다. 이때 중력의 영향으로 다리 쪽에 수분이 몰려 붓기가 생기게 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다리가 붓는 문제 같지만 사실 이 붓기는 밤이 되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누워서 다리를 수평으로 두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흡수되고 그 수분이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한밤중에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깊은 잠을 자다가도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들 가운데 낮에는 종아리가 퉁퉁 붓는데 밤만 되면 화장실에 세네 번씩 간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부종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야간뇨가 개선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 20분에서 30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두툼한 베개나 쿠션을 다리 밑에 받쳐주면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미리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소변이 덜 만들어져서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습관은 특히 다리가 잘 붓는 분들, 오후가 되면 신발이 조여오거나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분들에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분들, 예를 들어 버스 택시 기사님, 점포에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다리에 피로와 부종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녁에 잠시 다리를 올려 쉬어주면 단순히 야간뇨 개선뿐만 아니라 다리의 무거움과 피로감 자체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단순히 다리 붓기 빼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의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리를 올려둔 20분에서 30분 동안은 조용히 차분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발끝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자리에 앉아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을 해주면 부종이 덜하고 결과적으로 야간뇨도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두 번은 가볍게 산책을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써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낮에는 다리가 퉁퉁 붓고 밤에는 화장실에 3번 이상 다녀오느라 항상 아침이면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마다 다리를 30분 정도 올려놓고 낮에도 간단한 발끝 운동을 습관화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이제는 밤에 한 번만 깨도 충분히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밤에 통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하고 기뻐하셨지요. 결국 다리의 붓기를 낮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곧 통잠의 비밀 열쇠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 주는 20분의 작은 선물이 밤마다 끊기던 잠을 다시 이어주고 아침의 개운함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야간뇨를 줄이는 5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오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도 잠자리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켜십니다. 손주 사진을 보기도 하고 뉴스를 보거나 무엇보다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듣다가 잠드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의외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도 나는 유튜브를 켜놓아야 잠이 오는데 대신 새벽마다 2~3번은 꼭 화장실을 간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효과가 놀라울 만큼 빨리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불빛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이 되면 잠들 준비를 하면서 졸음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불빛이 눈을 자극하면 뇌는 아직 낮인가 보다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얕은 잠을 자면 방광이 조금만 차도 금세 깨어나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영상의 자극 때문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극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마음을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몸은 편안히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가 되고 방광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신호를 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켠 채로 잠드는 경우 영상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깊은 잠에 들어야 몸과 방광도 충분히 쉬는데 그러지 못하니 화장실 신호에 더 자주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가요? 이 습관을 고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은 나는 유튜브 켜놓아야 잠이 와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고 주무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전에는 새벽마다 3번은 꼭 일어났는데 요즘은 한 번만 깨도 된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고 일부러 멀리 두십시오. 그 대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전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멀리하는 습관 하나가 야간뇨를 줄이고 통잠을 되찾는 중요한 비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야간뇨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거창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변화를 만듭니다. 저녁 이후에는 음료를 자연스럽게 줄이고 낮 동안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잠들기 전 마지막 화장실도 꼭 들르시고요. 저녁 식사에서는 국물은 한두 숟가락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습니다. 카페인과 술은 오후 늦게부터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다리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 붓기를 미리 빼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는 짧은 명상을 곁들이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 유튜브 영상을 켠 채로 잠드는 습관은 고쳐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 수면을 얕게 하고 자꾸 잠을 깨게 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 두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을 받아들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가지만 생활 속에 하나씩 얹어보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개운함이 돌아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쳤는데도 여전히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힘을 줘야 나오거나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분들, 혹은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코를 심하게 골면서 숨이 멎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흔히 겪는 전립선 비대증은 약물이나 시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환이 숨어 있다면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이지만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편안한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깊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